전남 곳곳에 조성되고 있는 남도 음식거리가 지역 관광산업의 새로운 견인차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선거구 획정 문제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 구조에 갇혀 졸속으로 처리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중단 4년 만에 재추진되는 광양 일본 시모노세키 간 카페리 항로 개설을 놓고 기대와 신중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마무리된 12.8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전남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남도는 멋과 맛의 도시라는 자긍심이 높은데요.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음식이 있다고 선뜻 떠오르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전라남도는 관광객 5천만 명 유치를 위해 시군마다 남도 음식거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KTX 개통과 무안공항 활성화 등으로 전남의 관광산업의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음식이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목포 민어거리, 무안 낙지골목 등 30여 개 음식거리가 있지만 대부분 영세하고 휴게시설과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취약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한 시군마다 한 곳의 남도 음식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매년 4 내지 5개소씩 조성해서 2019년까지 1시군 1남도 음식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남도 음식거리에는 5억 원씩을 지원해 기반 시설을 갖추고 환경을 개선합니다. 선정 기준은 단일 음식 6개 이상, 거리가 100m 이상인 기본 요건에 상징 조형물, 편의시설, 외국인과 장애인 이용시설, 관광 연계 등을 고려합니다. 전라남도는 내년 3월까지 공모를 마감하고 4월에 평가위원회를 통해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성과를 거두면 영암 낙지거리처럼 광양 불고기거리, 영광 굴비거리, 보성 꼬막거리 등이 지역의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어제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12.8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전국 평균 3.58%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3곳의 기초의원 선거구 가운데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신안군 나선거구로 16.08%를, 광역의원은 한평군 제2선거구가 12.5%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목포시 나선거구는 9.96%로 나타나는 등 전남 지역 사전투표율이 전반적으로 높았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쟁이 선거구 획정 등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이 이제 채 20일도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안개 속에 묻혀 있어서 졸속으로 확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는 행위다. 좌편한 교과서는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 여야가 이렇듯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국에 올인하면서 전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정치권의 발등에 불인 선거구 획정은 아예 뒷전으로 밀려났고 국정화 논쟁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 여당이 입장을 바꿔서 전향적으로 매듭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다음 달 13일. 채 20일도 남지 않았지만 국회의원 정수나 선거구, 농어촌 배려 등 어느 것 하나 결론난 게 없습니다. 호남에서는 최소 3석에서 5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선거구 획정. 지역 정치력 약화와 함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지만 여야의 의견으로 여전히 안개 속에 묻혀 있습니다. 영남의 의석과 비례해서 호남의 의석수 조정이 진행돼야 된다. 최종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런 논란이 계속될 건데요. 내년 총선의 밑그림이 이렇듯 지지부진해지면서 이 후보 예정자들은 물론 선거구민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과거 선거구 획정에서 단 한 번도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이 없는 정치권이 이번에도 선거를 한두 달 앞두고 지역 정서나 주민 의견은 배제한 채 허겁지겁 졸속으로 짜는 전례를 되풀이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양의 한 민간 선사가 광양에서 일본 시모노세키 간 카페리 항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광양시는 일본 항로가 열리는 건 크게 반길만 하지만 4년 전 실패 사례가 있었던 만큼 조심스런 반응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 일본 시모노세키 간 카페리 운항이 항로가 끊긴 지 4년여 만에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양라인 주식회사는 광양 일본 시모노세키 간 카페리 취항을 위해 해수부로부터 지난 7월 해양 여객 운송 사업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또 다음 달 중에 2만 톤급 선박 구입까지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객 700여 명, 화물 300TU를 수용할 수 있는 2만 톤급 카페리선으로 저희가 계약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항은 내년 2월을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광양시는 아직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 지자체 보조금 지원이 카페리 운항의 전제 조건이 돼선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특히 과거 한 차례 실패 사례가 있었던 만큼 현재로선 지원 여부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네네. 다만 선사가 그 전에 실패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양 일본 시모노세키 간 카페리 항로가 지역의 우려를 떨쳐내고 성공적으로 다시 열려 지역의 관광, 물류 동맹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남도 내 치매 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남광역치매센터가 이르면 오는 12월 공식적으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순천 성가롤로 병원에 설립 중인 전남광역치매센터가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12월 23일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광역치매센터에는 모두 9명의 인력이 배치돼 치매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 센터 운영을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양 세계 대나무 박람회 관람객이 목표했던 9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박람회 조직위에 따르면 개막 37일째인 지난 23일 경기도 김포에서 온 김상관 씨 가족이 90만 번째 관람객으로 입장해 중록원 한옥호텔 무료 이용권 등을 경품으로 받았습니다. 조직위는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평일에는 만여 명, 주말에는 10만여 명이 입장하고 있다며 폐막일인 오는 31일까지 관람객 100만 명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산림청은 경찰 등과 함께 내일부터 다음 달까지 목재 유통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 원목 취급 수량과 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최근 재선충병이 주로 펠릿 공장이나 제재소 등에서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서는 모두 240개 업체가 점검 대상입니다. 주택시장 회복세에 힘입어 광주와 전남 지역의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크게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3,600여 가구로 조사됐습니다.